안녕하세요. 앞에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발표를 맡은 박석희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말할 내용은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발표를 들으시면서 과연 능력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이 뭐 바뀐 점은 있는지 그런 걸 고려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아이스 브레이크는 퀴즈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채팅으로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내 노력과 능력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OX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에 참고한 자료는 참고로 마이클 샌델의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과 또 이제 영상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나왔던 이제 질문인데 아마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마이클 샌델은 아마 우리가 누리는 게 노력과 능력 덕분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마이티 회원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 패널에서는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게 능력하고 내 노력 덕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능력대로 얻는 게 공정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능력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제 이 단어는 이제 마이클 영이 이제 1958년에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한 메리토크라시라고 소개한 건데요. 원래 이게 귀족주의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이제 계급 간의 대물림이나 부의 대물림에 반대해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사회적 성취나 지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마이클 영이란 인물은 사실 이제 능력주의의 비판적 견해를 지녔던 인물인데요. 이 책에서도 이제 그는 이제 한동안은 이러한 능력주의로 사회가 잘 돌아갔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게 계급 간 격차가 벌어지고 그런 격차가 오히려 굳어지면서 계층 사이에 사회적 이동이 가로막히고 오히려 뭐 지능 검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러한 이런 격차가 대물림되는 내용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평등한 기회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상향 이동이 보장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지만 뭐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와중에도 대입 시험이라든지 입사 시험, 뭐 자격증 시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이제 과연 이런 시스템이 정말 의도대로 공정하게 돌아갔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입시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험이나 자격증 제도 때문에 이제 폐해가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지 않으신가요? 예, 미국에서도 이제 2019년에 이제 뉴스가 하나 터졌었는데요. 부유한 학부모들이 명문대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뉴스였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인물이 브로커인데 이 사람이 입시 돈을 받고서 이제 학생들의 뭐 SAT 시험 성적 같은 걸 부풀리거나 아니면 뭐 운동 특기생 자격을 얻게 해주는 식으로 이제 장사를 했는데 이제 원래 미국 SAT 시험도 우리나라 수능처럼 이제 경제적 배경이 어려운 학생이든 아니든 이제 성적을 잘 받고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가서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위해 마련됐는데 이제 이런 시험 자체가 원래 그런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학력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브로커들이 생기는 등 이제 변질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는 학사나 학위 소지자와 비소지자 사이에 이제 소득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졸업 후에 사회적 상향 이동이나 내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실제로 통계를 해보면 SAT 점수하고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이제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이제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입시 비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번 뉴스에서 다뤄진 적이 있는데 이제 2015년에 또 우리나라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부모의 교육이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제 수능 1, 2등급을 받는 자녀의 비율이 높아졌고 또 상위권 대학 진학 가능성이 같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이제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다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오른쪽 표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OECD 주요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를 비교한 건데 보시면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 이제 학력에 따라서 이렇게 임금 격차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2015년 데이터이긴 한데요. 출신 대학별로도 이렇게 임금 격차가 난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이렇게 능력주의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걸 해결할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능력에 따라 보상이 따라오는 게 능력주의에서는 마땅한 그런 이론이지만 이제 마이클 샌델 책에서는 이러한 좋은 학벌이 좋은 사회의 시작을 보장한다면 이제 결국에는 능력주의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책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들이 뭐 공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그런 자격증만 보거나 아니면 좀 이런 취업 프로세스를 좀 촘촘히 만들어서 정말 적합한 사람만 취업하는 등 이러한 전형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책에서 말하는 이 능력주의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성공한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노력 때문에 자신이 성공했다고 이제 여기면서 그러한 자만심과 오만이 오히려 이러한 실패를 겪은 패자들한테는 약간 자신의 탓으로 이제 내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굴욕이나 분노로 몰아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비싼 과외를 받거나 사실 각종 경력을 만들어서 입시 스펙을 다듬을 수 있고 집안이 여유롭지 못한 학생은 그러한 공정한 입시 시험이 있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못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과정상 결과가 정의로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패배자들은 이제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몫이나 우리의 결과가 어쩌면 운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겸사하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책에서 또 다른 능력주의 문제점으로 이 얘기를 다시 다루는데 예를 들어 뭐 다른 예지만 뭐 재능이나 노력에 따라 이제 보상을 받지만 사실 이 재능이나 노력도 시장 가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책에서 말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박석희 군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애초에 이제 능력주의가 맞다면 어떠한 출발점에 있던지 노력과 재능으로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인기 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연봉을 계약할 수 있고 돈을 벌지만 비인기 스포츠인인 선수들은 재능이 있더라도 그에 비례하는 보상을 많이 못 받는 게 시장 가치에 따라 이제 보상이 달라져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걸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뭐 우리가 가진 보상의 결과가 운이 따라야 될 수도 있고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그 노력이 보상받으려면 이제 운이 따라야 되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겸손을 한다면 이런 능력주의에서 이제 조금 실패한 사람들의 그런 무시하는 오만함을 해결하고 그런 능력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 의무 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2017년부터 이제 공공 부분에 의무화되고 있는 채용인데요. 이제 260개의 공공기관 변화를 살펴보니까 이제 블라인드 채용한 결과 서울에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산업은행은 사실 약간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비율로 스카이 출신의 입사자가 증가를 했는데 막상 중소기업 은행은 크게 감소를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사람들이 이런 능력주의라든지 이런 학력주의의 문제점을 조금 인지하고 그걸 좀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박석희 군이 마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저도 이제 질문 하나로 이제 간단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좀 채팅으로 OX 좀 한 번씩 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O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들 한 번씩 그 채팅 쳐주시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OX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는 이제 앞선 질문과 달리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것 자체가 공정하다라는 명제에는 찬성이 이제 반대보다 좀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은 내가 누리는 것이 오직 내 능력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수도 이제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것 자체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 현대사회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지만 이제 그 현대사회가 이제 정말로 그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을까요? 여기 이제 두 명의 탑급 재능과 탑급의 노력을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처음은 이제 우리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죠. 네, 농구계 간판 스타 르브론 제임스. 그는 이제 뛰어난 실력과 스타성으로 높은 연봉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광고에서 출연하면서 연간 수입만 이제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반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좀 낯선 이름이실 텐데요. 사라 로블레스라는 이제 미국의 역도 선수입니다. 미국에서 또는 이제 넘어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강한 여자라고 평가받는 그녀는 그녀의 이제 재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 출전 전까지는 이제 월 46만 원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신의 이제 실력에 비해서 그 빈곤하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두 사람 다 이제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 있었으며 그 재능을 찾아가지고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그 분야에 이제 탑을 이뤄냈습니다. 분명히 두 분 다 그 능력을 의심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나 이제 능력주의가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들의 보상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사라 로블레스는 이제 비인기 스포츠였던 역도에 종사했었고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인기 스포츠였던 농구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능력주의를 강조하지만 그 능력과는 오히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보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제 승리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행운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첫 번째는 행운은 이제 스스로의 노력 또는 유전적 요인으로 재능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특정 가정 환경과 사회에서 태어난 운을 포함합니다. 자, 쉽게 이제 여러분들을 대입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공부하면은 이제 또 으쓱으쓱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뭐 이제 간호대나 이런 데도 이제 웬만큼 상위권을 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학과이잖아요. 공부를 이제 예시로 들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공부하는 재능, 공부하는 머리를 받지 못했어도 여러분은 이제 현재 대학, 현재 학과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만약 노력을 했는데 공부가 그 재능이 아니어서 그 재능을 찾지 못했으면요? 재능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장소가 이제 앞서 발표했던 이제 저희 한국 같은 이제 OECD 국가가 아닌 앞서 발표했던 그 내전 중이었던 시리아나 아니면 다른 이제 아프리카 국가여서 그 재능을 키워줄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요? 만약 이런 선진국에서 태어났어도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문 알바나 아니면 음식점 알바 같은 것들을 했어야 되는 환경이었다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참 많은 그 행운이 겹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알게 되고 그 재능을 기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은 이게 뭐 신뢰성 있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이 이제 가장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재능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 분야라고 하네요. 또 이제 두 번째 행운은 이제 해당 재능에 대해서 큰 보상을 해주는 사회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 르브론 제임스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났었으면 어땠을까요? 농구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스포츠 스타보다는 이제 스타 예술가들을 더 대접하는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르브론 제임스는 그냥 이제 공놀이 좋아하는 악동이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제 큰 스타가 되지도 못했을 거고 큰 대접을 받지도 못했을 테죠. 저희들도 만약 이제 종류와 팬보다는 힘과 좀 죽창이 더 중요했던 원시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머리만 크고 저질 체력이 많은 저희들은 이제 아마 그 시대에서는 이제 지금처럼 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승리자의 포지션보다는 이제 아마 패배자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샌델에스는 이제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바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승리자들의 행운이 망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능력주의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한 번씩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행운이 아닌 나의 온전한 실력으로 성공했다. 내가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과 학과에 들어왔다. 나보다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은 내가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할 동안 다른 공부 외적인 것에 한눈을 팔아서 그런 것이다. 내가 현재와 미래, 누릴 부, 명예, 안정성, 다양한 진로는 다 내가 이제 경쟁 사회에서 쟁취해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고착화되면 그것이 자신의 곁에 있던 무수한 행운들을 이제 망각하게 되는 오만한 태도가 되는 것이고, 그 오만한 태도가 이제 엘리트 계층에 대한 패배자들의 분노와 한 사회의 연대감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능력주의가 승리자들에게는 이제 오만함을 씌워주는 반면 패배자들에게는 굴욕감을 선사합니다. 능력주의 승자들처럼 패자들도 이제 자신의 주변의 불운에 대해서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들은 자신의 패배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또한 승리자들의 무시가 당연시가 되며 그로 인해 느끼는 굴욕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노력을 통해 능력을 쌓고 그 능력이 계층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고 자신이 이제 믿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계층 상승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계층 상승 실패 시 더 큰 좌절감을 느끼며 능력주의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된 승리자들의 무시에 대해 굴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굴욕감이 쌓여 세계화와 그 수혜를 받는 엘리트, 전문직, 자본가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서 그 분노한 감정을 이용해서 포퓰리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자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가장 잘 이용한 정치인이 저자는 이제 그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기조 대신에 보호무역을 내세웠고, 그리고 전 세계인의 세계화 대신에 이제 민족주의를 내세웠죠. 그를 통해 이제 백인 노동자들의 이제 절대적인, 특히 백인 이제 좀 못 사는 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이릅니다. 근데 그의 정책은 오히려 이제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 오바마 케어 폐지 등 백인 빈자들의 삶을 전혀 깎았으면 깎았지 윤택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뛰어났던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백인 빈자 계층의 자존심을 지켜주는데 정말 큰 자존심을 지켜 세워주는 언행을 통해 그들의 이제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또한 진보 엘리트들의 위선을 공격하며 이제 그들의 이제 심리를 잘 이용한 거죠. 그 결과 이제 심지어 재선 때조차도 바이든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백인 빈자들은 그전 선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를 지지하였습니다. 샌데리스는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 불평등도가 똑같다고 가정 시 어떤 사회가 더 나쁜 사회일까요? 일반적으로 중세 귀족집의 그 사회가 현대 능력주의 사회보다 불공평하고 나쁜 사회로 인식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층으로 태어난다면, 즉 귀족 계급으로 이제 태어난다면 당연히 이제 부의 대물림이 가능한 귀족집의 사회, 하위층으로 태어난다면 이제 계층 상승의 여지가 있는 능력주의 사회를 선호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제 부자가 된다는 가정 시 귀족집의 사회에서는 이제 자신의 이제 지위와 영광이 온전히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행운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가 쉬워지니까요. 반면 이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그 행운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 힘듭니다. 그 특권은 이제 행운 따위가 아닌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쟁취해냈다는 것이 더 적합하게 이제 그들이 느끼겠네요. 이런 관점으로 볼 시 부자가 될 시 능력주의 사회가 본인의 자존감 올리기에는 오히려 귀족집의 사회보다 더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가난하다고 가정 시 귀족집의 사회에서는 비록 계층 상승의 희망은 없을지언정 낮은 지위가 이제 온전히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목노의 입장에서 지주가 자신보다 이제 능력이 뛰어났다기보다 그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더 많은 것이지요. 반면 이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실패자들은 가혹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제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며 그 능력이 없음은 이제 운 따위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죠. 자신이 노력을 안 해가지고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들의 불운을 이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인식하기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가난하다면 오히려 귀족집의 사회가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최소한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운을 탓할지언정 자책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보면 정말 능력주의 사회가 귀족집의 사회보다 더 좋은 사회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대안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샌델도 좀 명쾌하게 답을 주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엘리트들의 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공동체 윤리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공동체를 위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너무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를 하면서.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존중감입니다. 능력이 이제 엘리트들이 누리는 특권의 도덕성,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특권을 누리는 것 자체가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만큼 그를 위해 희생해주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감사를 표한다는 것이죠. 노동자 계층이 최소 자신들이 무시받지 않고 자신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트럼프가 약간 이용한 심리를 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사회적 존중이라는 방식으로 좀 자존심을 많이 지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도 이제 현재 콧대 높은 엘리트들을 생각해봤을 때 그게 마냥 쉬운 일처럼 느껴지진 않네요. 그래서 샌델은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바로 대입 추천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버드를 추첨으로 뽑자는 건데요. 물론 맨 땅에 뽑게 하는 건 아니고 지원한 사람들 중에 합격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 생각이 드는 지원자들 중에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소 엉뚱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선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운이 개입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줘 합격자들은 그들의 합격에 대해서 오만해지지 않게, 불합격자들은 그들의 불합격이 온전히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자책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현재 능력주의 사회에서 만연한 수험생들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줄여주고, 또 이제 현재 학부모들도 스카이캐슬처럼 막 그들의 아이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는 것을 샌델은 이런 대입 추천제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좀 너무 진보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능력에 따른 평가 자체는 좋은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내일 당장 목숨이 걸린 수술 받는다면 무조건 능력 있는 의사를 원할 겁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이제 샌델도 동의했죠. 다만 이제 능력주의는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만든 수많은 행운과 불운에 대해서 이제 망각하게 되고, 승리자에게는 끝없는 오만과 특권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패배자에게는 이제 끝없는 자책과 굴욕감을 선사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샌델은 이제 공동체 윤리, 사회적 존중감, 대입 추천제 등을 제안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한 자들의 겸손함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유명한 속담처럼 우리가 성공할수록 주어진 행운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온전한 힘이 아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구나 하며 그 특권을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웨비나를 통해서 자신의 행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함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